예전에 커뮤니티에 40살 백수되고 취업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 고작 이력서 50군데 넣고 인생 끝난 양 우울해 있냐고. 100군데 200군데 넣을 수 있는 기업에 이력서 다 내보고 안 되면 슬퍼라는 말씀이셨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다. 아직 넣을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왜 난 고작 50군데에서 좌절했을까? 100군데, 200군데 넣고 그 중에서 단 몇 군데라도 면접 제안이 오면 그걸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기회는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난 1월의 좌절감을 뒤로하고 다시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를 잘 살펴보고 이력서를 내는 것만이 취업의 확률을 높이는 일인 것이다. 구직 사이트와 함께 잡플래닛이라는 기업 리뷰 사이트를 같이 보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보면 볼수록 고민을 더 하게 된다. 사실 대부분 평점이 좋지는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라는 곳에서 퇴사를 하는 게 긍정보다 부정이 많기에 퇴사를 한다. 물론 긍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리뷰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 싶다. 사람 심리가 부정을 알리고 싶고 퍼뜨리고 싶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걸 감안해서 나도 눈높이를 낮춘다. 예전에는 평점 3.5 이상만 보고 어느 순간 3 이상, 또 어느 순간 2.5 이상 점점 낮아진다. 잡플래닛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창고용이라는 생각으로 본다. 창고용 치고는 꽤나 집중해서 보는 것 같다. 어느 회사나 장단점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사람 간의 감정의 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일주일간 이력서를 30군데 넣었고 단 한 군데에서 면접 제의가 왔다. 재윤 꼬라지. 1월 이후 오랜만이고 백수 생활이 길어지니 면접이 많이 떨린다. 아니다. 그냥 난 면접 자체가 떨리는 것 같다. 면접 제의 연락 주신 분이 통화상 말투나 단어들이 면접자를 존중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다. 일단 면접 제의 통화만으로 끌림이 생겼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싸가지 없는 말투의 면접 제의 전화도 받아봐서 상대적으로 끌림이 생기게 된다. 이틀 뒤 오후 2시에 면접을 잡았는데 다시 연락이 오셔서 오후 1시로 변경해도 괜찮냐고 양해를 구하셨다. 백수인 나는 언제든지 괜찮지만 살짝 뜸 한번 들이고 알겠다고 하였다. 면접 전 회사 사이트와 판매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 회사에 호감이 갔던 것은 바로 연역이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역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된다. 중단된 연도 뒤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 2024년인데 2015년이 마지막, 2017년이 마지막,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면접 볼 회사는 2024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 부분이 뭔가 회사가 살아있는 것 같고 비전을 챙길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 회사는 잡플래닛 평점 2.8이다. 2.8. 그래 뭐 나쁘지 않아. 그냥 난 참고만 할 뿐이다. 이 회사는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다. 집이랑 가깝다. 이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메리트이다. 도어 투 도어로 걸어서 30분 정도 소요된다. 만약 합격이 된다면 교통비는 안 들 것 같다. 면접이 오후 1시여서 점심시간 마무리 시간이라 높은 건물은 엘리베이터에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조금 일찍 출발하여 12시 45분쯤 도착하였다. 인사도 기분 좋게 해주시고 진짜 맛있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주셨다. 그런데 진짜 맛있었다. 회의실에 앉아 대기하고 실무진 두 분이 오셨다. 경력 위주의 질문과 또 내가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셨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고 해보지 않은 부분은 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력서와 면접은 20-30% 부풀려 얘기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바램을 심어주는 것 같아 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 바램을 주면 후에 실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고 습득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다. 나는 배움에는 거부감이 없다. 그 배움이 결국 나를 빌드업 시켜주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배움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고 지켜봐 주느냐 아니면 재촉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 것 같다. 면접은 압박 면접은 아니었고 면접관 두 분께서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그 외 질문들도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면접을 좋아한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배려하며 질문하면 대답도 잘 나온다. 면접관들도 이렇게 유도해야 면접자의 장점과 회사와의 핏이 맞는지 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압박 면접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면접자는 당황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나랑은 안 맞는다.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 사실 내 이력서에 사업 빼고 최근 두 곳의 직장이 8개월, 1년 재직 기간이다. 그 재직 기간을 보면 걱정이 될 것이고 질문할 만하다. 이유는 있었다. 그 두 곳의 직장은 다 임금체불이어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 꽤 오랫동안 아님 지금까지도 다녔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안타깝고 절대 임금체불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금체불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음에 임금체불했던 기억을 영상으로 얘기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가시가 있는 질문도 하셨다. 술과 담배를 하는지, 대표님께서 직원에게 동요되는 말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지, 신상품 판매 전략에 대해 보고서 작성하여 대표님과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지, 추후에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회사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뭔가 좀 특별하게 들렸다. 또 부담스럽게 들렸다. 대표님께서 직원을 힘들게 하시나 싶기도 하고 보고서 작성이 너무 많은가 싶기도 했다. 2024년인데 약간 구시대적인 프로세스가 적용된 회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게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직원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아 보였다. 면접은 45분 정도 진행되었고 편안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였다. 또 면접관 분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셨고 면접자를 배려하신다는 느낌을 받아 너무 감사했다. 개인적으로 면접 자체의 느낌이 좋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1차는 실무자 면접이었고 여기서 합격하면 2차 대표 면접이 있다. 2차 대표 면접 진행 여부는 다음날 오후에 연락 주기로 하였다. 과연 연락이 올까? 합격을 한다 해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에 긴장과 기대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이러고 있다.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출근 첫날을 생각하고 앉아있다. 지금에 집중하자. 오늘이 바로 2차 대표 면접 진행 여부에 대해 오후에 연락 주시기로 한 날이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느낌이 쎄하다.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나가리다. 면접 때 느낌이 좋으면 반대인 건가? 침착하게 기다려보겠다. 난 지금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 예약을 걸었다. 그래서 2차 면접에 대한 결과는 이 영상에 담을 수 없다.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2차 면접 진행 여부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 과연